3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줄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그냥 돈만 빌려주시면 돼요. 박영수는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몸에 밴 습관이었죠. 전직 공무원으로 35년간 성실하게 일하며 쌓아 올린 재산은 무려 10억. 아파트 두 채와 월 600만 원의 연금, 그리고 각종 투자로 이룬 성과였습니다. 또 혼자구나. 영수는 킹사이즈 침대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내 순자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처음엔 적응이 안 되어 작은 침대로 바꿀까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아내의 흔적을 지우는 것 같아 그대로 두었어요. 거실로 나온 영수는 벽에 걸린 각종 표창장과 공로패를 바라봤습니다. 모범 공무원상, 근무성적 우수상, 장기근 속상, 화려한 공직 생활의 증거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온갖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김치, 갈비찜, 나물 반찬들, 심지어 백화점에서 산 고급 한우까지 혼자 살기에는 터무니없이 많은 양이었습니다. 영수는 매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많은 음식을 누구와 나눠 먹을까? 아침이나 먹자. 영수는 작은 그릇에 밥을 담고 김치 몇 조각을 올렸습니다. 6인용 식탁에 혼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나머지 의자들은 먼지가 쌓여 있었죠. 예전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떠들썩하게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본인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수는 습관처럼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는 사람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엄마들, 활기찬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문득 자신의 하루 일과를 떠올렸습니다. 특별할 것도 기다려줄 사람도 없는 하루. 오전 10시쯤 아래층 김씨 부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씨 어르신 정말 부럽더라고. 아파트 두 채 가지고 계시고 연금도 600만 원씩 나온다던데. 그러게 말이야. 우리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지. 근데 혼자 계시니까 좀 쓸쓸해 보이더라고. 쓸쓸하긴 뭐가 쓸쓸해.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영수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더군요. 하지만 정작 그 돈을 가진 본인은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점심 무렵 영수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별다른 용무는 없었지만 통장 정리를 핑계로 나온 것이었어요. 은행 직원은 영수를 보자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나오셨네요. 잔고가 정말 부럽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영수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많은 돈이지만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누구를 위해 쓸지 막막했습니다. 딸은 언제 연락이 올까? 딸 수지는 5년 전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처음 1-2년은 가끔 안부 전화가 왔지만 요즘은 명절에도 연락이 없었어요. 아들은 더 심각했습니다.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크게 다툰 후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죠. 저녁 시간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떠들고 부모는 잔소리하고 할아버지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영수에게는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영수는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아이들 교육비도 아끼지 않았어요. 집도 사주고 결혼 비용도 다 대줬죠. 그런데 왜 아이들은 자신을 멀리하는 걸까요? 밤 11시 영수는 침실로 들어가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옷장 위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아내와 함께 여행 갔을 때 사진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말이죠. 돈은 이렇게 모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영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10억이라는 거금, 안정적인 노후, 이웃들의 부러움. 겉으로는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정작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가족의 사랑, 따뜻한 대화, 함께하는 시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간절했습니다. 영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고 또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는 생각과 함께 말이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수는 어김없이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홀로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김치찌개 한 그릇과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으로 간단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뭘 하며 지낼까? 영수는 습관적으로 중얼거리며 설거지를 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워질 무렵이었죠. 그런데 오전 10시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영수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전화가 많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혹시 박영수 씨 맞으신가요? 상대방은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중하지만 어딘가 급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요. 따님 수진 씨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영수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딸 이야기라니. 5년째 연락이 끊어진 딸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듣게 될 줄이야. 수진이를 어떻게 아시는 건가요? 저는 수진 씨의 지인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간 되시면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영수는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하지만 딸에 관한 이야기라면 무엇이든 들어야 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홍대 입구역 2번 출구 앞 카페 달콤한 하루에서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저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서요. 직접 만나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수는 한참 동안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연락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영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하며 시간이 빨리 가기를 기다렸어요. 딸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영수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홍대까지는 지하철로 40분 정도 걸렸어요. 오랜만에 나서는 먼 길이라 긴장되었죠. 카페에 도착하자 검은색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영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저에게 전화하신 분이신가요? 아, 박영수 씨시죠? 앉으세요. 여성은 환한 미소로 영수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수진 씨와는 미국에서 알게 된 사이예요. 미국에서요? 그럼 수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시는 건가요? 영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5년 동안 궁금했던 딸의 안부를 드디어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미경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수진 씨가 미국 생활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남편분과도 관계가 좋지 않고요. 그게 무슨,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면 수진 씨가 최근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영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 이혼했다니, 그것도 한국에 돌아왔다니, 왜 자신에게는 연락하지 않은 걸까요? 한국에 돌아왔다고요? 그럼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게 상황이 좀 복잡해요.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미경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현재 원룸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께 실망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자존심도 있고요. 하지만 상황이 정말 어려워서 제가 대신 연락드린 겁니다. 영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딸이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왜 자신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는지가 더 마음 아팠어요. 수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수진 씨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해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미경은 수진의 현재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이들 학비 문제, 생활비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당장 거주할 곳을 구하는 것이 급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락 없던 딸의 소식을 듣게 되어 기쁘면서도 딸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 마음 아팠거든요. 일단 수진 씨와 이야기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버지 마음은 잘 전달하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영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딸의 소식이지만 좋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계속 생각했어요. 딸이 정말 한국에 돌아온 걸까? 왜 나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을까? 궁금한 것도 많고 기대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 수진의 소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혼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한국에 돌아와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죠. 왜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 하는 서운함과 함께 빨리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수진 씨와 이야기해 봤는데요.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영수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5년 만에 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을지로 삼가역 근처 카페에서 3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수진 씨가 많이 변했을 수도 있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영수는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딸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옷을 골랐어요. 회색 정장에 깔끔한 구두까지 신고 나섰죠. 카페에 일찍 도착한 영수는 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카페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영수는 조심스럽게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앉은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명 딸 수진이었지만 예전 모습과는 많이 달랐어요. 살이 많이 빠져서 볼이 움푹 들어가 있었고 머리카락도 윤기를 잃어 보였습니다. 수진아. 영수가 다가가자 수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예전에 밝고 따뜻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건조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반가움이나 그리움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영수는 당황스러웠지만 딸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연락도 없어서. 왜 이제 와서 찾아왔어요? 수진의 첫 마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반가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차갑게 대했어요. 미경 씨한테서 연락받고 내가 한국에 돌아왔다고 해서 아, 미경 언니가 연락했구나. 말리지 말 걸 그랬어. 수지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수는 딸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리워했던 딸인데 왜 이렇게 냉랭하게 대하는 걸까요? 수진아, 아빠는 내가 그리웠어. 연락도 없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걱정이요? 정말 걱정했으면 찾아보기라도 했어야죠. 5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셨잖아요. 수진의 말에 영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딸이 먼저 연락을 끊었지만 아버지로서 먼저 연락해 볼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건 내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방해요? 웃기네요. 그냥 관심 없었던 거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수진아, 그런 게 아니야. 아빠는 항상 그만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수진은 가방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수진은 담배를 혐오했는데 언제부터 피우게 된 걸까요? 수진아, 담배는 언제부터? 미국 가서 배웠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 많아서. 수진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영수에게는 너무 낯설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5년 동안 안 찾던 딸을 말이에요. 미경 씨가 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아, 그래요. 돈 때문에 찾아오신 거군요. 수진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영수는 딸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어요. 그게 아니야. 아빠는 정말. 알았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정말 힘들어요. 이혼하면서 재산도 제대로 못 받았고 아이들도 데리고 와야 했고 수지는 자신의 상황을 담담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외도, 복잡한 이혼 과정,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겪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돈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아파트 2채에 연금도 많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영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자신을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 슬펐어요. 수진아, 아빠는 돈보다 필요한 게 당장 전세 자금이에요. 3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빌려줄 수 있어요? 수진의 직설적인 요구에 영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년 만에 만난 딸이 첫마디로 돈을 요구하다니. 수진아, 물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럼 언제 줄 수 있어요? 다음 주까지는 결정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급한 일이야? 아빠는 모르시겠지만 집 없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급해요. 아이들도 안정적인 곳에서 살아야 하고. 영수는 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도와주고 싶기도 했지만 딸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차가웠거든요. 알겠어. 도와줄게. 하지만 우리 관계도 다시. 관계요? 뭘 기대하세요? 저는 아버지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그냥 돈만 빌려주시면 돼요. 수진의 말은 영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동안 그리워했던 딸이 이렇게 차갑게 변해 있다니. 수진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준비해 주세요. 연락드릴게요. 수진은 담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수는 딸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수진아, 잠깐만. 하지만 수진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영수는 한참 동안 혼자 앉아 있었어요. 5년 만에 만난 딸과의 재회는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카페를 나선 후 영수는 멍하니 길거리를 걸었습니다. 딸과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5년 만에 만난 수진의 차가운 모습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온 영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진이 대학교 졸업할 때 찍은 사진, 결혼식 사진, 그리고 손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그 사진 속 수진은 밝고 행복해 보였는데 말이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영수는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공무원으로 바쁘게 일하느라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야근이 많아서 함께 놀아주지 못했고, 대화보다는 용돈으로 사랑을 표현했었죠. 다음 날 영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수진이 요구한 3억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은행 직원은 큰 금액을 인출한다고 하자 놀라며 용도를 물어봤습니다. 딸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 자녀분이시군요. 그런데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조심하셔야 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말 딸을 위한 일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화요일이 되자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돈 준비됐어요? 응, 준비했어. 그런데 수진아, 어디서 만날까요? 은행 앞에서 만나면 될 것 같은데.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영수는 딸과 대화를 더 나누고 싶었지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은행 앞에서 만난 수진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영수는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었지만 선글라스 때문에 눈을 볼 수 없었죠. 여기 있어. 영수는 준비해둔 수표를 건넸습니다. 수진은 수표를 받아보더니 가방에 넣었어요. 고마워요. 그럼 이만. 수진아, 잠깐만. 우리 좀 이야기하자. 무슨 이야기요? 너와 아빠 사이에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5분만요. 더 오래는 못 있어요. 카페에 앉은 수진은 여전히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답답했어요. 수진아, 선글라스 좀 벗고 이야기하자. 왜요? 이게 편해요. 아빠는 내 얼굴이 보고 싶어.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랐어요. 딸의 눈가에 멍이 있었거든요. 수진아, 이게 뭐야? 누가 때렸어? 별거 아니에요. 넘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넘어져서 생긴 상처야? 누군가 때린 거 아니야? 수지는 다시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영수는 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는 몰라도 돼요. 제 일이니까. 내일이 내일이야.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준다고요? 웃기네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살아계실 때 뭐라도 해주셨어야죠. 아픈데도 혼자 병원 다니시고 외로워하시는데도 늦게까지 일한다고 집에 안 들어오시고. 영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것이 후회되었어요. 그건 아빠도 생활을 위해서. 생활이요? 돈벌이 말씀하시는 거죠? 돈만 모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나 봐요. 수진아, 그게 아니야. 맞아요. 아버지는 돈만 모른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사람이고. 수진의 말은 영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돈만 생각하고 가족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아빠는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죠. 성공한 아버지, 돈 많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영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말이 어느 정도 맞았거든요. 수진아, 아빠가 잘못했어. 그런데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다시 시작이요? 너무 늦었어요. 전 이미 아버지 같은 사람은 포기했거든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돈 고마워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서로 힘들어지기만 할 테니까. 수진아, 제발. 하지만 수지는 영수의 말을 듣지 않고 카페를 나갔어요. 영수는 혼자 남겨진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마시지 않던 술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딸과의 대화가 계속 생각나서 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내가 정말 그런 아버지였나? 영수는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도 일을 우선시했고 아이들과 대화보다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죠. 그때는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자신을 위한 일이었을 수도 있겠더군요. 순자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영수는 돌아가신 아내를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내도 외로워했을 텐데 그때는 그것을 몰랐어요. 일만 생각하느라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숙취로 머리가 아팠어요. 거울을 보니 늙은 얼굴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은 있지만 가족의 사랑은 잃어버린 자신이 처량했어요. 영수는 이런 상황을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자 노인이 가족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겠어요. 결국 이 모든 아픔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3억을 건넨 후 영수는 딸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수진이 마음을 바꿔서 연락해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영수는 참지 못하고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삐소리 후에 음성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계속 반복되는 자동 응답 메시지였어요. 영수는 며칠 더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보내봤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영수는 미경에게 연락해 봤어요. 여보세요, 미경 씨인가요? 수진이 연락이 안 되는데. 하지만 미경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수진과 가까운 사이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다니. 2달이 지났을 때 영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직접 수진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미경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 봤지만 그곳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이라는 사람 아세요? 한 달 전까지 여기 살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우리가 여기 산 지 3년 됐거든요. 영수는 당황했어요. 주소가 틀렸나 싶어서 다시 확인해 봤지만 분명 미경이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박영수 고객님, 혹시 최근에 고액 수표 분실이나 도난 신고하실 일 없으셨나요? 아니요, 왜 그러시죠? 고객님이 발행하신 3억 원 수표가 위조 수표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진에게 준 바로 그 수표였거든요. 위조라니요? 제가 직접 만든 수표인데 정확한 내용은 직접 와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도 신고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영수는 서둘러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수표를 받은 부동산 업체에서 확인해 보니 수표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실제로는 현금화되지 않았고 사기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딸에게 준 돈인데. 따님이시라고요? 그럼 따님께서 이 수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신 건가요?
영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진이 받은 돈으로 무엇을 한 걸까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영수 씨시죠? 박수진 씨 관련 사건으로 출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이 가짜 신분으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고 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따님이 맞으시죠? 그런데 신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경찰이 보여준 CCTV 화면에는 분명 수진의 모습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용한 신분증은 가짜였다고 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 제 딸인데 혹시 따님과 최근에 금전 거래가 있으셨나요? 영수는 망설였지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3억을 건넨 것, 미경이라는 여성을 통해 만나게 된 것, 그리고 수진의 이상한 행동들까지.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미경이라는 여성도 수배 중입니다. 이 둘이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사기라니요? 그럼 수진이가 죄송하지만 따님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따님이 정말 미국에서 돌아오신 게 맞나요? 영수는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5년 만에 만난 딸이 사기꾼이었다니. 그것도 자신을 속여서 돈을 빼앗아간 것이었다니. 확인해 보니 박수진 씨는 작년부터 이런 식으로 여러 노인분들께 접근했습니다.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을 타깃으로 했어요.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수진과 미경은 한 팀이었습니다. 미경이 먼저 접촉해서 딸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수진이 나타나서 동정심을 자극한 후 돈을 빼앗는 수법이었어요. 그럼 우리 딸이 정말. 영수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CCTV, 통화 기록,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넋을 잃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이제는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진 속 수진이 정말 자신의 딸이 맞는 걸까요? 10억을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영수는 통장을 꺼내서 봤어요. 3억이 사라진 잔고를 보니 더욱 허무했습니다. 돈도 잃고 딸에 대한 믿음도 잃었죠. 핸드폰을 다시 꺼내서 수진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전히 통화 불능이었습니다. 이제는 수진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자신의 딸이 맞는지도 의심스러웠어요. 며칠 후 경찰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박수진 씨를 체포했습니다. 내일 조사받으러 오실 수 있나요? 영수는 복잡한 마음으로 경찰서에 갔어요. 유치장에 있는 수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명 자신의 딸이었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었어요. 왜 그랬니, 수진아?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돌리며 영수를 외면했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텅 빈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돈도 사라지고 가족도 사라진 지금 자신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10억을 모았지만 결국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영수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집이었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낯선 곳에 온 것 같았죠. 3억이 사라진 것보다 더 큰 상실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영수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죠. 내가 뭘 위해 살아온 건가? 영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35년간 성실하게 일하고 돈을 모으고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남은 건 무엇일까요? 허망함이 밀려왔습니다.
첫째 날 영수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평소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던 습관도 무너졌죠. 해가 중천에 떠서야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둘째 날 영수는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셋째 날 아래층 김 씨 부부의 대화가 들렸어요. 박 씨 어르신 요즘 안 보이시네. 예전에는 매일 나가셨는데. 그러게 말이야.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영수는 이런 소리를 들으며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부자 노인이 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흘째가 되자 영수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각종 상장들, 표창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범 공무원상, 근무성적 우수상,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미 없게 느껴졌죠. 이 모든 게 뭐가 대수였나? 영수는 일어나서 상장들을 하나씩 내려다봤어요.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증명하는 것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위로도 주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날 영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 위에 놓여있던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보니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앨범을 펼치자 가족의 추억들이 펼쳐졌습니다. 수진이 어렸을 때 사진, 아들과 함께 놀러간 사진, 아내 순자와 결혼 기념일에 찍은 사진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말이죠. 우리가 언제부터 멀어진 걸까? 영수는 사진을 하나하나 보며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분명 가까웠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줄어들고 거리감이 생겼었죠. 특히 수진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영수는 바쁘다는 핑계로 딸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수진도 점점 아버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져줬어야 했는데 영수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진은 사기꾼이 되어 자신을 속였고 이제는 감옥에 있었으니까요. 한 장의 사진에서 영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진이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을 한 날의 사진이었어요. 그날 영수는 회사 일 때문에 운동회에 참석하지 못했었죠. 사진은 순자가 혼자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일이 더 중요했구나. 영수는 눈물이 났어요. 딸의 가장 기쁜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앨범을 계속 넘기다 보니 아내 순자가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웃고 있는 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도 영수는 병원에 자주 가지 못했었죠. 순자야, 미안해. 영수는 돌아가신 아내에게 사과했어요. 아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거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앨범을 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영수는 지갑에서 통장을 꺼내봤어요. 여전히 7억 정도의 돈이 남아 있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돈들이 자신을 더욱 외롭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결국 나한테 남은 건 외로움뿐이구나. 영수는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10억을 모았지만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모두 잃어버렸죠. 다음 날 아침 옆집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영수 씨, 괜찮으세요? 며칠째 안 보여서 걱정됐어요.
영수는 문을 열고 할머니를 봤습니다. 70대 중반의 할머니였는데 영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아, 괜찮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시구나. 혼자 사시니까 몸 관리 잘하셔야 해요. 제가 미역국 끓였는데 좀 가져다 드릴까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영수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돈은 없어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이웃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영수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동안 이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런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영수는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잃은 것도 속상하고 딸에게 배신당한 것도 아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옆집 할머니의 관심 덕분에 영수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가벼운 산책도 나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죠. 딸 수진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거든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영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가 왔을까 궁금해서 문을 열어봤는데 놀랍게도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시죠? 박수진 씨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수진이가 어떻게 됐나요? 영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혹시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었거든요. 실은 박수진 씨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께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영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한 달 동안 연락이 없던 딸이 자신을 만나고 싶다니.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도 들었죠. 자신을 속인 딸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할까요? 언제 만날 수 있나요? 내일 오후 2시에 경찰서로 오시면 됩니다. 참고인 조사 형식이니까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딸과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딸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다음 날 오후 영수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안내해준 조사실로 들어가니 수진이 앉아 있었어요. 한 달 사이에 더욱 야위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영수를 보자 고개를 숙였어요. 예전의 차가운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죠. 수진아. 영수는 딸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는 자리를 비워주며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줬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너 정말. 네, 맞아요. 제가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 돈도 제가 가져간 거고요. 수진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니? 왜 아빠를 속였어? 영수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돈이 필요해서였어요. 미경 언니가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해서. 수지는 지난 몇 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 빚더미에 앉게 된 상황, 그리고 미경과 만나게 된 과정까지. 미국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은 술만 마시고 빚은 늘어나고 아이들 학비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아빠에게 연락했어야지. 왜 이런 방법을? 연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버지한테 서운한 마음이 너무 컸거든요. 수진의 말에 영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딸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엄마가 아프실 때도 그랬고, 제가 어려울 때도 아버지는 항상 일이 우선이었잖아요. 수진아, 아빠도 그때 알아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거. 근데 저는 아버지의 관심이 더 필요했어요. 돈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간절했거든요. 영수는 가슴이 메어왔어요. 딸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미경 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이용했어요.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조금만 가져와도 모를 거라고 했고요. 그래도 아빠를 속이는 건 처음에는 정말 빌릴 생각이었어요. 나중에 갚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미경 언니가 계속 더 많이 가져오라고 했고, 저도 모르게 깊이 빠져버렸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영수는 딸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되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죠. 수진아, 아버지, 저 정말 죄송해요. 돈도 돈이지만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준 게 가장 죄송해요. 영수는 딸의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타깝기도 했죠. 그런데 수진아, 너 정말 내 딸 맞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에서 신분이 확실하지 않다고 했는데 수진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수진이 꺼낸 것은 어릴 때 아버지가 사준 목걸이였어요. 영수는 그 목걸이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준 목걸이. 네, 그때 아버지가 우리 딸이 가장 예쁘다고 하시면서 사주셨잖아요. 영수는 그때를 기억했어요. 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매일 목에 걸고 다녔는지 말이죠. 미경 언니가 신분증을 바꿔서 쓰라고 했어요. 그래야 추적당하지 않는다면서요. 하지만 전 정말 아버지의 딸이에요. 수진의 말에 영수는 안도했어요. 적어도 딸이 진짜 자신의 딸이라는 것은 확실해졌으니까요.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감옥에 가더라도 아버지만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영수는 딸의 손을 느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아, 아빠도 미안해.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아빠가 먼저 잘못했어.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너희들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 영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여전히 자신의 소중한 딸이었으니까요. 잘못했어도 가족은 가족이야. 제발 다시 돌아와라. 아빠가 도와줄게. 수지는 아버지의 말에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영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나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수진과의 만남 이후 영수의 마음에는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여전히 자신의 소중한 딸이었어요. 며칠 후 담당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수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박수진 씨가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서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수는 안도했어요. 딸이 감옥에 오래 있지 않아도 된다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도 일부 회수될 것 같아요. 미경이라는 여성이 갖고 있던 돈 중 일부를 찾았거든요. 한 달 후 수지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영수는 경찰서 앞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며 나온 수지는 한층 더 여위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고생했어. 영수는 딸을 꼭 껴안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겠더군요. 아버지, 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알아. 아빠가 믿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사실 제게 아이들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데. 손자들 말이야? 몇 살이나 됐어? 12살, 9살이에요. 지금은 전 남편이 키우고 있는데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어요. 영수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손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되었거든요. 그럼 빨리 데려와야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은데. 수지는 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동안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던 일들을 이제는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후 영수는 수진을 위해 방을 정리해줬어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방에 다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니 집안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드릴게요. 수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집에서 들리는 요리하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영수에게는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어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혼자 이렇게 드셨구나.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괜찮아.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까. 영수는 딸과 함께 먹는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금방 끝났을 식사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손자들 만나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준호는 할아버지 닮아서 성격이 꼼꼼하고 민지는 엄마 닮아서 활발해요. 수진이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면 얼굴이 밝아졌어요. 영수도 손자들이 기대되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손자들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만난 손자들은 할아버지를 낯설어 했지만 금세 친해졌어요. 할아버지,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응, 이제 너희들 집이기도 해. 손자들이 집안을 뛰어다니며 웃는 소리를 듣자 영수는 눈물이 났어요. 이런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쓰던 식탁이 이제는 가족들로 가득 찼어요. 할아버지, 이 반찬 맛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해준 거야. 정말요? 할아버지가 요리도 잘하시네요. 손자들의 칭찬에 영수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동안 혼자 해먹던 요리가 이렇게 의미 있을 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뭐 할 거예요? 공원에 놀러 갈까? 아니면 동물원은 어때? 와, 좋아요. 아이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영수는 이런 소리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르겠더군요.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든 후 영수와 수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아이들까지 받아주시고. 뭘 감사해. 우리가 가족인데. 그동안 제가 너무 삐뚤어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돈만 생각한다고 원망했는데 사실은 가족을 위해서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영수는 딸의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아빠는 정말 돈만 생각했었어. 너희들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 수진의 말에 영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더군요. 수진아, 아빠가 깨달은 게 있어. 10억을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아버지, 나를 행복하게 한 건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야. 돈은 수단일 뿐이었어.
영수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동안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몰랐었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이웃 할머니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동안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어머, 손자들이 이렇게 예쁘네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할머니께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영수는 뿌듯했어요. 이런 것이 진짜 부자의 삶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영수 씨, 정말 좋겠어요. 가족들과 함께 계시니까. 네, 정말 행복해요. 돈보다 훨씬 소중한 걸 찾았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손자들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고 수지는 옆에서 과일을 깎아주고 있었죠. 할아버지, 우리 계속 여기서 살 거죠? 물론이지. 이제 이 집이 너희들 집이야. 영수는 손자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0억을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나를 행복하게 한 건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더라. 집안에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영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족의 사랑, 따뜻한 대화,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진짜 부였던 것이죠.